3개월, 6개월 주기로 침샘 보톡스, 이중턱, 아큐 윤곽 주사, 6개월 주기로 인모드 슈링크. 전부 큰 효과 못 느꼈다. 이중턱 때문인가? 다. 침샘도 왠지 턱 밑샘을 맞았을 것 같고, 인모드도 이중턱이 한 것 같고, 슈링크도 이중턱이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못 느꼈다고 하겠죠? 이분은 딱 옆모습 보면 알 수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가 엄청 짧으신 분이에요. 살이 진짜 없어도 이렇게 짧으면 우리가 이렇게만 해도 이중턱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이분은 딱 그런 케이스예요. 이분은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얼굴 크기, 얼굴 턱뼈 크기에 비해서 목이 두꺼워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턱뼈 라인이 거의 안 보이고 목으로 바로 이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분은 왠지 실제로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뼈가 안 드러나는 이유는 남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얼굴 라인이 샤프하고 싶은데 이 뼈가 너무 작아서 턱뼈가 이렇게 일자로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목이랑. 그래서 외국에서 많이 하는 게 여기 턱 라인 필러 많이 하잖아요. 여기를 일부러 이 윤곽을 또렷하게 보이게 하려고 턱 라인 필러를 많이 해요. 아마 찾아보면 여기 윤곽 뾰족하게 보이게 하려고, 선명해 보이게 하려고 필러를 하는 외국인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나 솔직히 한국인들한테는 웬만하게 얼굴 작은 사람 아니고는 추천 안 해요. 왜냐면 서양 애들은 얼굴 뼈가 작잖아요. 여기가 엄청 작잖아요. 전체 머리통도 작고. 그래서 그게 윤곽이 살아나도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라인이 살면 거대해 보이지. 그럴 수가 있지. 얼굴이 엄청 작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거대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하나의 변수? 머리통이 엄청 작다. 그러면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일단 이분은 그게 조금 힘든 케이스예요. 왜냐면 목이 타고난 목 두께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목에 살이 많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목에 살도 좀 있고 그래서 이분은 목이 두꺼운 게 1차적인 고민의 원인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중턱을 이것저것 해봤는데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이분은 이중턱인데 제가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싶긴 해요. 이유는 진짜 가끔 만져보면 가죽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중턱이 있어 보이는데 막상 만졌더니 지방이 별로 없고 가죽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침 삼킬 때 여기가 엄청 꿀렁꿀렁꿀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육이 되게 많이 발달한 사람. 그렇다면 비염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비염이 있는 저 원래 여기 없었거든요. 비염이 31살인가 2살 때부터 심해져서 잘 때 코가 막히면 입을 벌리고 자게 된단 말이에요. 자다가 코가 막히니까. 그게 아데노이드 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자꾸 커져요. 이게 뚱뚱해져. 그래서 이중턱이고 여기가 이제 좀 부어있다 그래야 되나? 침 삼킬 때 여기가 엄청 근육이 많이 발달한 사람 중에 비염이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분도 약간 그거의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 꽤 많은 시술들을 했는데 하나도 효과가 없다는 거는 약간 의아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정면 사진을 보면은 얼굴이 되게 갸름하죠. 근데 옆에서 볼 때 여기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의심이 되고요. 홍조는 이게 사진으로 봐도 홍조가 많은 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약간 의심이 되는 건 주사 피부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주사 피부염 진단을 받으시면 약이랑 레이저 치료를 병행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예전엔 안 그랬다가 점점 이 붉은기가 점점 심해지면서 약간 귤 껍질처럼 모공이랑 피부가 두꺼워지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사 피부염이 아닐까 싶어요. 생각보다 약으로 조절하고 병행을 레이저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는 레이저는 비용이 너무 부담돼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계속 이렇게 붉지는 않을 것 같고 약간 심해지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주사 피부염이라면. 그러면은 그 시기에 맞춰서 조금씩 약을 복용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분은 실제로 보면 엄청 예쁠 것 같은데 이목구비가 되게 또렷한데요? 이마는 왜 다들 오늘 이마를 그치? 그렇게요? 다 이마를 물어보네? 이마는 그래도 볼륨이 있는 이마인데 근데 이마 모양이 다 비슷해. 그치? 다 약간 눈썹뼈가 나오고 약간 누워있는 이마예요. 그래서 필러 하시면은 얼굴 훨씬 좀 짧아 보이고 여성스러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볼륨 있는데 왜요?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사진으로 이게 볼륨이 이렇게 있어 보여도 여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되게 크게 느껴진다니까요. 이 나온 이 눈썹 있는데 뼈가, 미간과 이게 되게 강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볼륨이 이렇게 차고 여기를 살짝 내가 볼륨을 넣어주고
여기를 약간 낮게 만들겠다. 그러면 되게 여성스러워지. 그래서 이마도 고려를 해보시고 피부는 뭐 가까운 데서라도 피부과 진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분 또 뭐 내가 놓친 거 있나? 목에 살이 많고 이분 주름은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 목에 이렇게 주름 있으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목에 살이 좀 있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목이 좀 길어요. 이분은 사진상에서 목이 엄청 길어 보이진 않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목주름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목주름 필러 요즘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주름 필러 왜 갑자기 요즘 많이 하지? 요즘 목주름이 은근 많아. 모르겠어. 여름에 보통 잘 안 하거든요. 목티 입을 때 하려고 해요. 이게 자국이 남으니까. 근데 어쨌든 목주름 필러 도움 돼요. 만족도는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외국인 분이시다. 와, 엄청 하얄 것 같은데. 지루성 피부염도 있고 건선도 있고 피부가 엄청 얇고 피부 장벽이 약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부 장벽이 약한 분이에요. 피부가 얇은 게 그냥 사진으로도 다 보이는 게 혈관이 다 보이죠. 옆에서 볼 때 이런 혈관들도 다 보일 정도여서 피부가 되게 얇으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피부가 많이 얇은 거에 비해 그리고 말라 보이는 거에 비해서 얼굴에 볼륨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데가 그래도 정면에서 볼 때 우리 입가 여기가 페이면 엄청 말라 보이고 해골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가 그래도 좀 덜 패여 보이는 것 같은? 근데 이분의 고민이 노안이 일단 고민인 것 같은데요. 이분이 노안처럼 보이는 이유는 1번은 눈이거든요. 눈이 되게 크신데 서양인 분들의 얼굴에서 많이 나타나긴 해요. 눈썹뼈가 나오고 눈썹이랑 눈 이 간격이 엄청 좁고 눈이 쑥 들어가 있어요. 눈이 되게 깊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이홀이 되게 많이 꺼져 있는. 그래서 눈썹뼈 바로 밑에 쌍꺼풀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은 여기다가 눈두덩이 필러하면 되지 않아요? 그럼 쌍꺼풀을 펴는 거죠. 이분은 약간 쌍꺼풀을 펴지게 되겠죠. 그렇게 채워버리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여기에 뭔가 지방을 더 채우거나 볼륨을 채우거나 하는 것보다 물론 하면은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다라면 피부를 조금 두껍게 만들어주는 시술들을 하셔야 돼요. 그때 보니까 리쥬란 맞으셨다고 했는데 리쥬란 같은 애들 좋고요. 리쥬란 중에서도 아이리쥬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쥬란 HB는 PN 성분이 아마 함량이 조금 낮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PN 성분이 더 많이 그러니까 재생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는 거를 쓰고 싶으면 아이리쥬란도 괜찮아요. 근데 HB보단 조금 더 아플 거예요. 그리고 아이 써마지, 아이 올리지오 이런 애들 있잖아요. 눈가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고주파 레이저들. 걔네들이 하는 역할은 열을 줘서 피부층을 조금 두껍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콜라겐을 만들어줘서 눈가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게 노화를 더 예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얇아서 더 꺼져 보이는 거를 조금 개선을 할 수는 있겠죠. 눈밑이 꺼짐이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눈밑 지방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안 하고 싶다. 시술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부분 있잖아요. 요 선, 그다음에 여기 뒷부분을 조금 필러로 채워주면 훨씬 얼굴이 좀 밝아 보일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앞볼이 좀 꺼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눈밑 고랑에서 이어지면서 이 부분이 조금 꺼져 보일 것 같거든요. 이 부분, 그다음에 이 부분도 살짝 꺼짐이 있고 이 부분도 꺼짐이 있고 이 부분도 꺼짐이 있죠.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필러를 채우기에는 피부가 너무 얇고 얇은 분들은 일단 탄력이 좀 없어요. 그래서 스컬트라나 뭐 주베르 볼륨 같은 콜라겐 부스터들 쓰시면은 효과를 좀 보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콜라겐 부스터들이 실제로 외국인 분들이 특히 백인 분들이 했을 때 코카시안 분들이 했을 때 효과가 좋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동양인들보다 피부가 더 얇아. 그래서 콜라겐이 조금만 생겨도 뭔가 얼굴이 쫙 펴지면서 볼륨이 차는 게 확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같은 용량을 했을 때 서양인 중에서도 이제 백인 분들이 더 효과를 잘 봐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입술이 얇아질 때 이분이 노안처럼 보인다라고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눈이 1번인 것 같고 두 번째가 입술일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옆모습 보면 코도 되게 높고 턱도 앞으로 좀 나와 있는 편이라서 입술이 볼륨이 생겨서 조금 앞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부담스러워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입술 필러를 했을 때 되게 드라마틱하게 얼굴이 좋아질 것 같은 케이스. 그 다음에 이마에서 이쪽 위에서 우리가 이 위에서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 라고 할 때 여기 꺼지는 거 있죠. 관자. 여기가 꺼지면 생각보다 되게 나이 들어 보여요. 그래서 여기가 채워지잖아요. 이게 진짜 티 많이 안 나면서 예뻐지는 부위 중에 하나가 관자예요. 사람들은 잘 몰라 뭐 했는지. 근데 뭔가 얼굴이 좀 정돈됐고 좀 더 이 부분이 차면서 예뻐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예쁘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보면은 진짜 더 말랐을 것 같은데 서양인 치고도 기뻐 보인다고 눈이. 맞아요. 눈썹 뼈가 많이 나와 있어서 그래. 그래서 이분은 이마 필러를 하면 인상이 더 부드러워질 거예요. 근데 이마 필러는 항상 결과가 똑같아요. 부드러워 보인다, 여성스러워 보인다, 센 느낌이 없어져요. 눈썹이 강조되어 있는 분들일수록. 심부볼 처짐? 이분 심부볼 처짐도 좀 고민이라고 하셨네요. 이거는 어느 정도 스컬트라로 해결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정도의 처짐은? 왜냐면 막 60대, 50대 분들도 이쪽 라인 처짐을 전체적으로 깔아줬을 때 꽤 리프팅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은 피부 처짐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 피부가 건강해지지 않을까. 리프팅을 해야 하나? 리프팅을 하신다면 고주파를 하세요. 근데 리프팅을 했을 때 볼륨이 차진 않아요. 피부 처짐이 쫙 붙는 느낌이 나는 거지 볼륨이 차지는 않아서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리프팅 하면 여기 있는 살 일로 올릴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런 시술은 없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기에 처진 게 조금씩 펴지는 느낌이 들고 딱 붙는 느낌은 나지만 이쪽에 리프팅을 해서 앞볼로 올릴 수 있나요? 리프팅 레이저로. 매우 힘듭니다. 한 번으로는 잘 힘들고 그다음에 지방을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저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갈턱 보톡스 맞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입을 앙 다물고 있어. 입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 눈가 쪽에 보톡스 맞고 싶으면은 농도를 되게 약하게 해서 너무 깊은 주름이만 안 생기게 하면 돼요. 이분이 눈웃음이 예쁜 편이라서 없어지는 게 싫다고 했지만 그래도 맞으시는 분들 깊은 주름 위주로 잡으면 되거든요. 전혀 안 어색하게 맞으실 수 있어요. 다 얘기한 것 같은데 거의? 끝. 사실 오면 이렇게 상담해 주시나요? 만약에 이렇게 질문 나 이런 고민이 있다 이런 고민이 있다 하면 이거 다 해주죠. 고민이 있다는데 아직 여기까지만 상담해드릴게요 이러진 않죠.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저도 자세하게 답변을 드려요. 챗 GPT 요즘에 AI 이용 방식 중에 질문을 잘해야 좋은 답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냥 와서 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제 답변의 수준도 거기에서 엄청 새로운 걸 꺼내긴 힘들고 그럼 저도 질문을 하거든요. 본인이 신경 쓰이는 거를 먼저 얘기해달라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적어와도 좋고 자기 핸드폰에 써오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본인 핸드폰에 메모장을 써와요. 이런 거 질문해야지. 그런 거 저는 너무 좋아요. 그렇게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오면 막 중구난방 설명하지도 않고 본인이 원하는 거는 얻어갈 수 있고 물론 그렇다고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지만 다른 원장님들은 또 다른 생각들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제 선에서는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질문을 잘하죠. 오늘의 결론. 질문을 잘 해주시면 저도 최대한 답을 잘 해드릴 수 있습니다.